안녕하세요. 배터리의 진심인 남자 한중입니다. 자, 오늘 성일하이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일하이텍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폐배터리 관련 기업인데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관련해서 오늘 좀 주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.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.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. 본격적으로 이 실적이 개선이 도대체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. 천천히 시청을 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성일하이텍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24년도 1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는 이 매출액은 462억 원,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52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, 실질적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는 337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약 130억 정도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.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5억 정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영업 적자 같은 경우는 컨센보다는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. 사실 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지금 그 실적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23년도 3분기부터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난 3분기부터 이 영업 적자 그리고 매출액이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바로 이 헝가리 리사이클링 파크 중단에 따라서 이 스크랩의 외부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적용이 됐다,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현재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헝가리 공장 중단으로 인해서 블랙 파우더, 이 BP라고도 하죠. 블랙 파우더 투입량 감소로 인해서 가동률이 하락을 했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탈 가격 하락과 그리고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원재료 매입으로 인해서 이 스프레드도 감소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2분기 실적 또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죠. 지금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는 이 성일하이텍의 원재료 투입의 약 30%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 공장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만큼 현재 가동률은 대략적으로 70%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근데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올 초 들어서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니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은 소폭 좀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예상한 컨센서스를 좀 봤을 때 3월부터는 회복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. 그 근거를 좀 살펴보면은 상공장 페이스 1이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되고요. 그 이 상공장 페이스 1이 어, 1, 2공장 대비해서 합산 캐파 대비해서 1.5배 정도 캐파가 크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영향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이제 헝가리 공장이 3분기부터 재가동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가동이 만약에 3분기부터 된다고 한다면은 투입 원재료가 회복이 되면서 가동률도 재차 상승할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3분기를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3분기 초기 가동 비용과 그리고 감가비 부담이 좀 상승할 수 있겠지만 가동률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4분기쯤에는 흑자 전환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적자가 지속될 것이고 하반기부터 좀 회복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딱 요약을 해서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결국에는 이 헝가리 공장의 재가동과 그리고 이 3공장의 안정적인 가동이 시작되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앞으로 이게 가동이 된다.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
이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지연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주가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것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두 가지를 꼭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난 이 저점 가격대를 좀 이탈을 했다가 소폭 좀 회복한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전저점을 이탈을 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. 제가 차트를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평선 관련해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장기 이평선 밑에 주가가 어,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. 너무나도 당연하겠죠. 그래서 추세적으로 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는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. 그래서 이격도가 줄어드는지, 그리고 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 자리를 만들고 좀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 이격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해주는지, 그런 부분들을 봐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거래 대금은 좀 터져주는지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지 명확하게 좀 주가 상승이 나올, 아니면은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차트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현재로서 봤을 때 장기 편 구간을 이탈을 한 직후,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나온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기에서, 그리고 이 박스권을 형성하는 부분이 나와주는지, 그리고 추가적인 이 저항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오는지까지 체크를 해야지만 이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성일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고점 구간에, 고가 부근에 매물대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상 좀 쉽게 상승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실적 부분이라던가 그런 모멘텀, 이런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지금 당장 좀 단기간에 빠른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다소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특별하게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뭔가 엄청나게 큰 이슈가 나온다라던가 그런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단기간에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,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부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은 다소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이랑 이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이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당 물량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매집이 계속해서 돼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. 하나증권 쪽에서 매도가 꾸준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매도 물량이 과연 축소가 되는지도 함께 좀 지켜볼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메이저 수급들의 이탈 여부는 제가 앞으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간단하게 성일하이텍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성일하이텍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란에 언제든지 좀 편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댓글란에 있었던 질문들 좀 취합을 해서 영상에 포함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